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서울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입니다. 대학 입시며 모든 힘든 관문은 그럭저럭 잘 뚫고 넘어왔는데 그 어떤 팀과 일해도 잘 이겨냈는데 이상하게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차마 제가 이 관문을 깨지 못했다기보단 누가 봐도 구제해줄 수 없는 인간을 이제서 알아보고 잘 버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시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신 어른들의 촉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중요한 타이밍에 엄마의 촉으로 이 상황을 해결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열심히 일하며 커리어를 쌓았고 지금까지는 일에만 전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일상에서의 성취와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었기에 결혼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30대 초반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고 첫인상은 다소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크지만 마른 체형에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 대화를 할 때도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나름 예의 바르고 세심한 태도는 금세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 사람은 저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거 드실래요? 저는 다 괜찮아요. 혹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은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대화 중에도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친정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남자의 어른스럽고 신중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조금 끌리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오래도록 들어주고 공감하려는 모습이 정말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혼수를 준비하거나 예식을 계획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저에게 부담을 덜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 말 들어보니 이때 신부가 그렇게 고생을 한대.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같이 해야지. 내가 할 일을 말해줘. 괜찮아. 당신도 똑같이 일하면서 같이 봐주고 있잖아. 신경 써줘서 고맙지.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결혼 후에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건강이 약해 보이는 점은 여전히 걱정되었지만 본인도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저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도 성실히 직장을 다녔고 함께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니 앞으로 차근차근 집도 늘리고 돈도 모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건강 문제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약한 편이라 사소한 감기에도 쉽게 지치고 회사 출근도 어려워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체질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제 회사 일로 피곤할 법도 한데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가정까지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유독 무기력해 보이는 날이면 저는 퇴근 후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필요한 약을 사오며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아?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여?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따뜻한 국이야. 좀 먹고 쉬어. 괜찮아. 나 금방 나을 거야. 미안해. 애도 신경 써야 하는데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남편의 미안한 표정을 보며 저도 속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힘을 내야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무난했지만 남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어머니가 자주 걱정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저를 더 피곤하게 하더군요. 너가 모르니까 말해주는 건데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 내가 걱정이 많다니까. 아무래도 신경 써서 잘 챙겨줘야 할 거다. 이처럼 남편을 과잉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태도는 초반엔 저도 뭘 몰라서 의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자라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밥 잘 챙겨 먹이고 있지? 요즘 약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 덜 받게 해줘야 해. 남자가 밖에서 일하면 신경 쓸 게 많은 법이라고. 요즘 밥은 뭐 해서 먹고들 있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어머니의 보호를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면 어머니와 통화하며 위로를 받고 종종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엄마가 걱정하니까 좀 쉬어야겠어. 일을 줄여야 하나? 직장을 바꿔봐야 할지 생각해봐야겠어. 전부터 엄마가 이런 부분으로 조언해주는 건 다 맞았거든. 이처럼 같이 살고 있는 저보다 어머니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남편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책임감 강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잘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에야 저도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순 없으니 그냥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렸던 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차 커져갔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남편의 이런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작은 불편함으로 남게 되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어딘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항상 겉으로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듯 말하곤 했어요. 넌 시댁에 잘할 필요 없어. 우리 아들만 잘 챙기면 된다. 제사니 생일상이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며느리 힘들게 하지 않아. 다른 집들이랑 다르다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 속에는 묘하게 며느리인 저를 옥죄는 기준과 압박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감기로 몸살이 나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그러게 너가 평소에 영양제랑 한약 같은 걸 잘 챙겨줘야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걔는 감기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서 이것저것 더 아파지고 일이 많아. 하여간 이렇게 약골이라 걱정이 많다니까. 저는 남편을 잘 돌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제 이야기는 듣지 않기로 작정한 듯 했어요. 아프면 약 먹이고 죽이라도 끓여줘야지. 너 일도 바쁘다지만 그냥 남편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 혹시나 어디 마트에서 파는 그런 죽 사다 주고 배달이네 뭐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접 끓여줘라. 알았어? 이건 뭐 마치 남편이 아픈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이었죠. 심지어 또 다른 날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본심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어머니는 분명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쩜 어른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명절에 며느리가 음식 준비 안 해도 된다. 간단하게 하거나 그냥 사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해놓고 막상 첫 명절이 다가오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명절 때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찌개랑 나물 몇 가지만 준비해서 가져오면 돼. 그래야 우리가 서로 편하지 않겠냐? 그 말에 따라 저도 나름 되게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해 갔는데요. 어머니는 음식을 하나하나 다 들춰보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건 우리 집에서 잘 안 먹는데. 어쨌든 너가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근데 다음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하면 좋겠네. 고사리 같은 거 손도 많이 가고 얘는 먹으면 꼭 체하더라고. 이건 가만히 있어봐라. 옆집 갖다 줘야겠다. 저는 꽤나 신경 써서 평소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머니는 꼭 한마디를 더하며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어머니의 태도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아무런 대꾸 없이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몇 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강제 퇴사를 당한 거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퇴사 이후 남편은 바로 이력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결과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매일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자책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더군요. 가장이 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기운이 안 난다. 어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안 되지. 좀 기다려보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찬찬히 알아봐. 그 무렵 어머니께서 전화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들 잘 챙기고 있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얘는 요즘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안 해주고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어땠는지 통 모르겠어. 네, 저도 남편을 잘 돕고 있어요.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 때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지 않겠니? 남자가 집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봤다. 외삼촌이 운영하는 목재상에서 일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바로 나가면 될 거야. 이제 거기서 잘해봐야지. 목재상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남편이 근데 그렇게 체력을 많이 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지금도 감기나 간단한 질환에도 쉽게 지치곤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일을 남편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군요. 네가 그걸 왜 걱정하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그만큼 내조에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나서서 직장까지 구해다 줬는데 뭘 더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가만 보면 너는 참 바라는 것도 많은 것 같다. 갑자기 뭐에 발끈한 듯 짜증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목재상 일을 할 수 있을까? 체력도 걱정되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럼에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남편을 설득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녀석아, 그래도 네가 가장인데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어? 몸이 좀 힘들더라도 해봐야지. 요즘 세상에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점차 설득당했고 결국 목재상에서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이 이 일을 통해 다시 자신감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나치게 간섭하는 태도와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부담감은 여전히 제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일단 처음에 목재상에 출근한 남편은 익숙지 않은 환경과 무거운 목재들을 다루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나무를 옮기다 보니 평소보다 더 지쳐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어깨도 못 펴고 말하더군요. 오늘 나무 더미를 옮기는데 허리가 끊어질 뻔했어. 사장님은 가뿐하게 드시던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봐. 다들 나보다 나이가 한창 많으신데 말이지. 처음엔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은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일을 배우며 실수도 했지만 어쨌건 제대로 된 급여가 들어오니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은 저쪽 사장님이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해 주시더라고. 나도 이제 목재 다루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점차적으로 남편은 목재상 일이 단순히 육체적인 일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재를 자르고 조립하는 방법, 고객이 원하는 재질과 크기를 정확히 맞추는 법 등을 배우며 점차 전문가의 모습을 갖추어 갔고요. 또한 남편은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알았어. 목재상을 하려면 체력이 필수야. 뭘 하건 간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골로는 절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더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3개월에 25만 원짜리인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웨이트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강도 높은 운동에도 도전한다더군요. 남편은 하루하루 운동에 매진하며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집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남편이 나름 움직여가면서 자기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었어요. 운동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되었고요. 특히 남편의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낙담하던 남편이었는데 말부터 달라졌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일단 몸 던져서 해봐야지. 뭐래도 체력이 진짜 최고야. 여기에 끌려다니게 되거든, 사람은. 그동안 약골로 보였던 남편이 점점 더 강인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실직과 좌절로 인해 집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남편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도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특히 주말이면 남편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는 게 어때? 애들도 요즘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더라. 당연히 좋지. 애들도 그렇고 가족들 다 운동되고 너무 좋겠네. 당신이 이렇게 달라지니 우리 집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진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거나 손수 만든 간식을 싸들고 소풍을 가는 남편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 혼자 감당했던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오늘은 내가 밥 준비할게. 당신은 좀 쉬어. 닭가슴살이랑 현미밥도 하고. 애들은 계란말이 하나 만들어서 해줘 볼까? 이렇게 말하며 주방에서 서투르게 칼질을 하던 남편의 모습은 조금 어설퍼 보였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 고마웠습니다. 때로는 요리가 망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의 노력은 우리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재상에서의 일과 운동을 병행하며 체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회복하던 중 어느 날 남편은 어깨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진단 결과는 심각한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고 나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수술과 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더군요. 남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냐. 뭘 해보려면 자꾸 뭐가 가로막는 느낌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겨우 나아지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본인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쉬어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탓했고요. 결국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들어간 날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곧 저를 향한 불편한 시선과 함께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어쩜 이렇게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니 너는? 네 남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오냐고. 저게 뭐야 대체. 일도 못 나가고 몸은 몸대로 다쳐서 오고. 아휴, 속상해서 미치겠다. 어머니, 남편이 운동을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과하다 싶긴 했는데 저도 그걸 제때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아무튼 잘 이겨내 봐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운동이 문제였겠니? 내가 봤을 땐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체력도 못 키우게 해서 그런 거야. 힘이 없으니까 애가 다치지 않았겠냐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지금은 남편이 잘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볼게요. 전 더 말하기 싫어서 일단 대강 넘기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모든 걸 저한테 다 쏟아부으시더군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 결혼해서 잘 챙겨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는데도 어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 뭐 말만 하면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고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어머니의 끝없는 지적에 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얼핏 어머니와 저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이 사람 역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무리해서 다친 거야.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그만하고 나 쉴 테니까 그만 좀 나가줘요. 남편이 힘겹게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그제야 잔소리를 멈추셨습니다. 이후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의 재활치료는 긴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남편은 재활 과정에서도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 하나도 쉽지 않다 보니 자주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곁에서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저한테 몰래 전화만 수십 통을 걸어댔다는 거예요. 너는 애가 이렇게 힘들어도 회사 일만 신경 쓰냐? 남편이 이 모양인데 회사 일 좀 줄이고 남편한테 더 신경 써야지. 휴가 좀 내고 네 남편 옆에 좀 붙어 있어. 나는 무릎이 아파서 자주 못 간다. 저야말로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과 집으로 가며 남편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군요. 남편도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막 하나하나 다 짜증이 나고 화가 올라올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나 자신을 탓할 게 아니라고. 솔직히 당신도 내가 그렇게 무리하는 걸 봤으면 식사 같은 거 알아서 단백질로 좀 챙겨주고 했어야지. 아무리 마음이 약해졌다지만 저를 향한 비난을 들은 순간 남편을 위한 제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며 어머니의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도록 내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봐.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보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운동도 천천히 시작하고 스스로를 돌보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했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의지를 다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어깨 부상으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이후 우리 집 경제 상황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목재상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나름 수입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 부상으로 인한 수입 공백은 우리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부담감이 한편으로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운동을 무리하게 한 탓에 다쳤다며 자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욕심부려서 이 사단이 났어.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감정 기복도 심해진 것 같았고 지켜보는 저도 이제 조금씩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가거나 장난스러운 말투로 저를 웃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더라고요. 남편의 이러한 상태는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들도 당연히 눈치챘고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병원 가도 아빠 말도 안 하고 안 놀아주고 심심해. 나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아이고, 그래? 아빠가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괜찮아질 거야. 그럼 이번에는 할머니네 가 있고 엄마만 다녀올게. 응? 말로야 이렇게 아이를 달랬어도 속으로는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은 깊어졌고요. 제가 남편에게 기대했던 회복은 단순히 어깨의 부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라던가 의지, 이런 것들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제 안의 힘듦은 모른 채 그냥 버티고 버텼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대화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수술과 재활 치료로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차 남편은 나와의 소통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병실을 방문해도 짧게 인사만 건넨 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다며 대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어머니도 저에게 만병의 근원이었죠. 이제 와서 뭘 어쩔 거냐?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고. 애초에 네가 네 남편 병원에 안 오게 했어야지. 너는 진짜 나한테 몇 번이나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거다. 게다가 그나마 제가 힘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남편도 점점 제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와주는 게 큰 힘이 된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굳이 시간 내서 병문안 안 와도 돼. 애들 보느라 힘들잖아. 그냥 여기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가서 볼일 봐. 뭐야? 그럼 나 진짜로 집에 가도 돼? 당신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야? 이제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많고 허리도 같이 아파졌지만 괜찮아졌어. 그냥 두고 가도 돼. 남편의 말 속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그 어딘가에 묘하게 거부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전 좀 속상했지만 남편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메시지를 남겨도 답장이 없었고 마치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 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새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예 작정하고 병원에 들렀을 때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퇴원이 좀 미뤄졌대. 당신도 피곤할 텐데 친정에 가서 좀 쉬어. 요즘 그냥 사람들이랑 엮이고 연락하는 것도 다 불편하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당신도 얼굴 많이 안 좋아졌네. 미안해. 아, 미뤄졌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얼굴이 그렇게 안 좋나? 그러게. 피부도 많이 거칠어지고 피곤해 보여. 다 나 때문이겠지. 이번 기회 애들이랑 장모님 댁 가서 좀 쉬고 와. 주말에 안 와도 되니까.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그동안 내가 너무 신경만 쓰고 지냈나 보다. 남편도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싶었죠. 그러나 나가는 길 병원 접수처에서 퇴원 일정을 다시금 물어보니 접수 직원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땡땡땡님 퇴원 일정은 변경된 적이 없는데요? 일정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미뤄진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친정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꺼내시더군요. 너 있잖아. 박서방 말 믿지 말고 사돈댁 한번 가봐. 엄마, 예감이 영 별로야. 평소 촉이 좋은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퇴원 예정일에 맞춰 시댁 근처로 갔는데요. 시댁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을 때 이때부터 저는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전날 밤 온갖 불안한 생각들만 하느라 하얗게 밤을 새웠는데 그 잡다한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남편의 차가 시댁 앞에 멈춰 있었고 차 안에는 남편과 또 다른 누군가가 슬쩍 그림자로 보이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남편은 어떤 여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였던 그 여자를 제가 떨리는 눈으로 다시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숨을 고르기 힘들어서 기둥 뒤로 잠깐 숨었답니다. 어쨌건 다시 곁눈질로 확인해봐도 그 여자는 남편의 고향 친구로 몇 년 전 고향 모임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부부들끼리도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며 들었던 얘기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단지 그저 오래된 친구로만 여겼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함께 있는 걸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두 사람은 마치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는 듯 웃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따라가 보니 이것들은 시댁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차만 놔두고 어디를 가도 열이 올라 쫓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당당히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휘저으며 혼란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저는 몇 번이나 제 자신을 달래며 흥분하지 말고 그저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계속 떠올렸어요. 마치 경고음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말에 이끌려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조용히 시댁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펼쳐진 광경이란 참 웃기지도 않더군요. 저를 아주 완벽하게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쪽 테이블 의자에 남편과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두 사람의 표정은 오래도록 자주 봐왔던 것처럼 긴장감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다가 나오던 중이었고 덜컥 집 안으로 들어서서 신발을 벗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야, 니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소리에 순간적으로 남편과 여자는 놀란 듯 얼어붙었고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뭐라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어머니는 이내 목소리를 다듬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란이야? 왜 이러는데? 지금 그런 말을 잘도 하시네요. 왜 이러냐니요? 할 법하니까 말하죠. 아프다고 골골대던 남편이 번듯이 여기 웬 여자랑 같이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 소리도 못 질러요? 으이그. 그러니까 네가 아내 노릇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러겠니? 네가 의지가 안 되니까 그랬겠지.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이 둘 사이를 인정하는 듯한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잘못이 제 탓이라도 된다는 듯 어머니는 진짜 숨도 쉬지 않고 긴박하게 저를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붙들고 사정사정해도 네가 안 들었잖아. 남자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야. 여자가 돼서 그걸 지키려면 알아서 눈치껏 여우같이 남자를 잘 보좌했어야지. 너 애 핑계대고 네 돈 번다고 회사 핑계대고 우리 아들 처지경이 되도록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성을 잃은 저는 더 따지려다가 내가 지금 싸울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란 걸 바로 인식했고요. 곧장 핸드폰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웃고 즐겁게 지내셨나 본데 사진이나 한 방 찍어줄게. 나 봐봐. 그렇게 순간적으로 찰칵하고 연달아 두세 장을 찍어버리자 남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고 여자는 얼굴을 확 가리더군요. 여보,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그거 내놔. 뭐 하는 짓이냐고? 이봐요. 그쪽도 얼굴 들어봐요. 꼴에 수치스러운 건 아나 보지? 당신도 말이야. 어머니도 여기 한 장면에 같이 담겼고 이제 니들은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고 곧장 저는 그대로 다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힘껏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아프네 어디가 어쨌네 하고 사람 맨날 신경 쓰게 만들더니 웬일로 징징거리지 않고 조용히 있나 했더니 딴 데 둥지를 틀었어? 어디 보자. 니네 오래 만난 사이 같네? 진짜 나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어버버하다 멱살에 잡힌 상태로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운동한다며 난리를 부리고 활개를 치던 남자가 어깨를 다쳐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더군요. 기가 막힌다 진짜. 운동해서 뭐해? 종이장처럼 날아가면서 어디서 그런 허세는 부린 거야? 진짜 가볍다 가벼워. 몸만 가벼운 게 아니라 정신머리도 가볍지. 여자한테도 얻어맞고 한 방에 날아갈 몸으로 꼴의 재미는 다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뒤늦게 나를 말리려고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빨리 옆으로 나와. 이 애가 미쳤나 정말? 저리 비키세요. 어머니도 지금 재미 좋은 상황 아니시거든요. 저 이거 고소할 거고 증거 잡는데 어머니까지 얼굴 찍히셨으니 끼지 말고 빠지세요. 이 상황에 남편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려고? 너 여기 왜 있는지 말해봐. 네 신분 똑바로 안 밝히면 오늘 진짜 싹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말해. 저는 그냥 여기 근처로 이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런 거고요. 놔주세요. 왜 이래요? 집 불편하네요. 아 진짜 수작 부리지 말라고. 네 고향 친구 녀석 결혼해서 와이프까지 있는 거 알면서 근처에 와서 둘이 손잡고 얘네 집에 와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마구 몰아붙이자 이 여자는 자기도 살겠다는 듯 되는 대로 해서 좋을 것 없는 얘기까지 마구 해대더군요. 그게 아니라 요 앞 마트 옆에 옷가게를 내서 그 건물주랑 할 얘기가 있어서 이거 도와준 데서 온 것뿐이라고요. 그만 전 갈게요. 나와주세요. 잘 됐네. 앞장서. 당장 앞장서라고. 네? 뭘 앞장서라는 거예요? 저 혼자 갈 거고요. 그만 저는 빼주세요. 저는 상관없는 얘기라니까요. 전 어림도 없다며 이 여자를 앞장 세워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며 따라갔고 이 여자가 차렸다는 옷가게 앞에 도착한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네 가게 확실하지? 문 열고 들어가 봐. 그래, 네 거 맞네. 좋아, 확인 오케이. 이봐요. 여기 옷가게 주인 말이에요. 남의 남편이랑 몰래 만나고 그 집 근처로 가게까지 차린 여자예요. 여기 옆에 마트 오시는 여자분들 이 여자한테 남편 안 뺏기게 조심하세요. 부동산과 마트가 가까운 위치였기에 제 목소리는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여자는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가주세요. 전혀 상관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진짜 왜 이러세요? 다음부터 다시는 안 보고 안 갈 테니까 그만 놔주세요. 내가 왜 너를 봐줘야 하는데? 남편도 잡을 거지만 너는 도망가면 끝이잖아. 이 김에 가게도 알아놨고 진짜 보면 볼수록 기가 차다. 동창 녀석이랑 바람 피우면서 그 근처에 장사를 해? 야, 니네 쌍으로 나 우습게 보고 장난감 취급하려고 그랬냐? 결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의 가게와 우리를 힐끔거리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야 더 이상 이 동네에 미련이 없다는 생각에 이 여자를 철저히 망신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은 제가 이 여자를 끌고 나가 있는 사이 이미 주랭랑을 쳤고 전 시댁 문턱엔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이미 확보했기에 이혼 과정에서 불리할 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남편의 외도가 동네방네 소문난 후
목재상을 운영하는 남편의 외삼촌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삼촌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직접 남편의 외도 현장과 그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자 고개를 떨구며 말하시더군요. 저기, 내 조카지만 참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조카 며느리 노릇하면서 그동안 참 애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조카 며느리 말처럼 얘는 혼이 좀 나봐야겠다. 외삼촌은 평소에도 제가 목재상 일로 고생하는 남편을 대신해 병문 안 가고 과일도 챙겨드리며 안부를 살피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며 조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네. 며느리, 나는 우리 조카 며느님한테 참 고마웠어. 내가 조카를 더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참 부끄럽네. 정말 미안해. 이 녀석한테 이제 목재상 일은 맡길 수가 없겠다. 그렇게 남편은 완전히 백수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목재상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모든 걸 챙겼던 집안일과 경제적 문제도 모든 끈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는 남은 건 한 구석밖에 없었어요. 끝내 본인 어머니에게까지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을 감싸며 집으로 데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나약함과 무책임한 태도에 지쳐가는 듯 하더군요. 남편과 함께 있던 상간녀도 이야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기의 사랑을 하는 양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보였던 상간녀는 남편이 어깨 부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직업도 잃어버리자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나 봐요. 안에 있는 남자랑 놀 때에는 이 남자가 능력도 있어 보이고 뭐도 되는 줄 알고 오래 연락을 해오다가 막상 쫓겨나서 이혼하는 꼴을 보니 바닥이 드러난 거죠. 몸이 약한 데다가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 함께하기 어렵다면서 남편을 두고 떠났다고 하대요. 심지어 남편이 어깨 재활치료로 병원 나가는 중에 동행도 안 하고 단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가게며 뭐며 다 정리하고 떠나버린 상간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뒤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사장님께 들은 얘기였어요. 그 여자도 참 뻔뻔하더라고. 남의 남편을 뺏어가더니 동네에서 온갖 개망신 다 당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버리고 제대로 뒷정리도 안 하고 가게 자리 빼고 나가버렸어. 그걸로 연락 숱하게 하는데 받지도 않아. 기가 막혀서 원. 끼리끼리 만나는 건가?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지만 말이야. 남편의 근황은 그 정도로 해두고 저는 이혼을 완전히 확정지은 후에도 말짱이 제 삶을 이어갔습니다. 원래부터 혼자서도 능력 있게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에 남편 없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답답함과 무거운 짐이 사라지자 제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더군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의 삶을 시작한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늘 니들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살아갈 거야. 이혼 후 저는 자유와 독립을 만끽하며 친정엄마와 근처에 살면서 잘 살아내고 있어요. 수년간의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이렇다니 처음엔 좀 놀라웠지만 상처와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지고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과 미래만 밝게 보기로 맘먹었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